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시댁과 동서와 있었던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분노를 유발하는 일들과 상상도 못할 반전까지 담겨져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을 돕고 살자는 게 저희 집 가문이자 신념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을 따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냈고, 의대에 가서는 선배님들 따라서 의료 봉사를 다녔답니다. 다들 의대에 갔으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줄 아시는데,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봉사활동을 다녔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가입해 아프리카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들에게 무료로 진료도 해주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지냈어요. 한국 땅을 떠나 외지에서 지내는 게 힘들긴 하지만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쓰이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같이 봉사하던 남자와 눈이 맞았어요. 그 남자도 의사였고 저와 인생 가치관이 비슷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졌답니다. 오빠, 우리 되게 신기하지 않아? 둘 다 한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에서 처음 만났고 아프리카에서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러게.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무척 재밌어 할 거야. 자기야, 그럼 우리 아프리카에서 결혼할까? 아이고, 됐네요. 오빠 부모님이나 우리 부모님 모르게 여기서 결혼하자고? 나중에 오빠 부모님이 아시면 뒷목 잡고 쓰러지실걸? 결혼은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하자. 난 그냥 여기서 쭉 살고 싶은데. 나도 그래. 그런데 봉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할 돈은 벌어야지. 아,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면 안 되나.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편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야. 에이구, 너무 낭만적인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번 달까지 봉사하고 다음 달에는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벌자. 그래야 나중에 또 오랜 봉사를 떠날 수 있으니까. 그이나 저나 한국보다 아프리카를 좋아해서 떠나기가 싫었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각자 대학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결혼을 하기로 했답니다. 나이도 30대가 훌쩍 넘은 데다 둘이 같이 살고 싶어서 돈이 조금 모이자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이가 봉사를 좋아하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라서 환영하며 허락해 주셨고, 시댁에서도 제가 같은 의사라고 하니 바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댁 식구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있었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크게 놀랐습니다. 그이가 식구들에 대해 말해준 게 없었는데 시동생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반가워요. 그래, 반가워. 아프리카에서 만났다고? 우리 아들처럼 착한 색시가 와서 반갑네. 그래서 이젠 봉사하러 해외에는 가지 않는다고? 네, 아무래도 저희 둘이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려면 일을 하는 게 도리죠. 그래, 잘 생각했어. 봉사만 하다가 자기들 인생을 놓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야. 둘 다 의사니까 금세 자리 잡고 부자가 될 거라고. 네,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이젠 걱정거리가 딱 하나만 남았네. 우리 둘째는 누굴 만나야 할꼬? 다리 못 쓰는 장애인이라 누가 좋아하겠어? 저는 시어머니 발언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동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말을 한 건 이해하지만 제가 동요하면 안 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죠.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장가를 가면 소원이 없겠다는 말을 매번 하셨어요.
제가 그이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없느냐고 물으셨답니다. 세아가, 네 주변에 마음씨 착한 아가씨 없니? 네? 아, 제 친구들은 거의 다 결혼을 해서요. 그래. 그럼 우리 아들은 어디를 가서 여자를 만나야 할까? 정말 답답하구나.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도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여자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세아가, 너 요즘도 봉사활동 다닌다면서? 네, 주말마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럼 그 봉사활동에 네 시동생도 데리고 가거라. 거기에 착한 아가씨들이 봉사하러 많이들 올 거 아니야. 인연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으니 데려가 봐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시동생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형수님, 저 여자 만날 목적 말고 봉사하러 가고 싶어요. 엄마 말씀은 한 귀로 흘리시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데려가 주세요. 네, 도련님. 충분히 할 일이 많을 테니까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까지 해서 주말마다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육원에서 봉사하던 중 시동생이 아리따운 아가씨와 오랫동안 대화 나누는 걸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인연을 만난 것 같았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지한 씨, 이번 주에는 나오셨네요. 한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었어요. 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간병하느라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언니, 호석 씨가 시동생이라면서요? 맞아요. 우리 도련님이죠. 둘이 대화를 많이 하던 것 같은데 친해지셨나요? 네, 꽤 재밌는 분이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련님, 지한 씨 어때요? 예쁘죠? 네, 엄청 미인이시고 성격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봉사활동 나오는 분들은 다 이렇게 천사 같나요? 어머, 우리 도련님이 지한 씨한테 푹 빠지셨네. 어머머, 얼굴이 왜 빨개지는 거예요? 아, 형수님도 참.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러 가볼게요. 아까 애들하고 약속했거든요. 시동생이 휠체어를 타고 자리를 떠나자 바로 지한 씨에게 마음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걷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아, 네. 멋진 분 같아요. 성품도 좋은 것 같고요. 그럼 혹시 우리 도련님이랑 잘해볼 생각이... 호석 씨가 아깝죠.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예요. 뭐야, 얼굴이 왜 빨개져요? 이제 보니까 둘이 눈 맞은 모양이네. 내 말이 맞죠? 언니, 그만 놀리세요. 안 되겠어요. 저도 애들 책 읽어주러 가야겠어요. 저는 드디어 시동생의 인연이 나타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알아서 연애를 하더라고요. 비밀 연애라고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목격한 것만 10번이 넘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동생이 지한 씨를 데리고 시댁에 왔습니다. 결혼 발표를 하며 저희 식구들을 감동시켰죠. 축하해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그리고 동서, 아주 잘했어요. 축하해요. 우리 집에 재수 씨가 들어오니까 환해지네요. 재수 씨는 복덩이가 틀림없습니다. 색시, 고마워요. 우리 둘째 아들을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오. 그런 환대를 받자 동서는 90도로 인사를 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형님, 모두 감사해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게요. 제가 남편하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형편이 좀 안 좋아서 나랑 같이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나? 알다시피 호석이는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서점에서 일하잖아.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분가를 하면 어떨까? 네, 저도 좋아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제가 구하로 자라서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이고, 제대로 된 색시가 들어왔네. 그래, 내가 친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이렇게 마음도 넓은 며느리도 들어왔으니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하여 동서는 시동생과 결혼 뒤에 시댁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가 제 동서가 된 이후에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봉사도 다니고 자주 만나 수다도 떨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동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부려먹어서 보기가 매우 안 좋았어요. 야, 너는 공짜로 먹고 지내면서 살림을 개떡같이 하면 어쩌자는 거냐? 주방에 들어가 봤어? 네, 아까 전에 다 정리했는데요. 그럼 내가 헛소리를 한다는 거냐? 가서 봐봐. 접시에 물기가 그대로 있다고. 어머님, 물기는 그대로 두면 빠지잖아요. 어차피 물기가 빠진다. 야, 그럼 어차피 죽을 건 뭐하러 사니? 당장 주방 정리하고 네 서방 씻겨라. 대충 물만 바르지 말고 깨끗하게 닦아주라고. 네, 어머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집으로 자주 데려왔고 음식 차리고 시중 드는 걸 동서가 다 해야 했답니다. 살림에 서방님 돌봄에 잡일까지 다 하는 걸 보니 제가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동서한테 너무 많이 시켜먹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어머님과 서방님한테는 고마운 존재잖아요. 뭐? 고마운 존재? 야, 부모 없는 혈혈단신 고아를 받아준 우리가 고마운 존재지. 어떻게 걔가 우리한테 고마운 존재냐? 그리고 내가 이를 시켜 먹어봐야 얼마나 시킨다고 너까지 나서서 잔소리냐? 이거 걔가 너한테 시킨 거냐? 왜? 시애미 때문에 속이 뒤집히기라도 했다니? 아니에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눈으로 보고 고쳐야 할 점이 있어 말씀드린 거예요. 너도 참 건방지고 무례하다. 내가 얼마나 편하면 동서한테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니? 요즘 것들은 다 너 같으냐?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서를 식모처럼 부려먹지 말라고 돌려 말했는데도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라며 제 말을 잘라버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몸살에 걸린 동서가 집안일을 하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그날 저희 친정엄마가 담근 김치를 가져다 드리려고 갔다가 발견했어요. 저는 119에 신고해서 동서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동생은 동서의 옆에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곧 오셨는데 동서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더군요. 뭘 얼마나 힘들다고 쓰러져서 병원식이 나오냐?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동서는 아프다고요. 말씀 조심해 주세요. 이게 진짜 오냐 했더니 시애미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하네. 야, 나는 할 말도 못하고 사냐? 시집살이가 다 거기서 거기인데 뭐가 힘들다고 쓰러져서 사람들 속을 썩히는지 모르겠다고? 어머님이 매일같이 부려먹으셨잖아요. 서방님 돌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어머님이 시키는 일 때문에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인연이 또 나를 가르치네. 의사라고 해서 오냐 했더니 싸가지에 밥을 말아 처먹은 거냐? 시어머니가 제 뺨을 찰싹 날리시자 동서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 형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를 심하게 부려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집안일에 어머님 모임 시중에 그것도 모자라 어머님 친구 중 혼자 사시는 분 집까지 데려가서 살림을 시키셨잖아요. 저는 호석씨 아내이지 어머님 시중들은 시녀가 아닙니다. 인연 봐라. 오늘 며느리들이 쌍으로 덤비네. 너 일어나봐. 꾀병 그만 부리고 일어나 보라고.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자 시동생이 시어머님의 손을 치면서 실수로 뺨까지 날렸어요. 이건 뭐니? 호석이 너 지금 애미한테 따귀를 날린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말리려고 하다가 아무튼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화내요.
엄마가 하도 부려먹어서 피골이 상접했다고요. 이 사람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들을 부려먹지 마세요. 이런 개호로 자식을 봤나? 기껏 키워놨더니 여자한테 눈깔이 뒤집혀서 애미 따귀를 날리고 막말을 해? 이 다리 못 쓰는 등신놈아. 사람 구실 못하고 사는 거 끝까지 데리고 키웠더니 이따위로 애미 뒤통수를 날려. 당장 사과해라. 나한테 사과하란 말이야. 아니요. 사과는 엄마가 하셔야죠. 제 아내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나가서 살겠습니다. 어머머, 이놈이 뭘 잘못 처먹었나? 감히 애미를 버리겠다는 소리를 해? 그래, 나가 살아라. 나가서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봐. 시어머니는 결국 사과하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셨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에게 말이 심했다고 했지만 분가하는 것에는 찬성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좋다고 일러주었네요. 그래서 얼마 뒤 시동생 부부는 분가했고 저희 부부와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엄마 생신인데 어떻게 할 거야? 여보, 우리끼리 가자. 서방님이랑 동서는 아직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 우리 엄마가 한 성격 하시는 게 문제긴 해. 알았어. 그럼 우리끼리 가자. 형, 미안해. 내가 못난 놈이라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별소리를 다 한다. 됐어, 이 녀석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해. 분가하길 잘했으니까 당분간 엄마 눈에만 띄지 마라. 그이 역시 시동생 부부를 이해해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저희 부부가 축하 파티를 해드렸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어요.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으신 거죠. 너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지. 왜 와서 억지로 생일상을 차렸냐? 그때는 제가 심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됐다. 말해 뭐하겠니? 밥이나 먹고 가라. 그렇게 퉁명스럽게 몇 마디 하시다가 입맛이 없으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는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저에게 날벼락 같은 사건이 터졌답니다. 동서가 급하게 불러내서 나가봤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떤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형님, 이거 보세요. 아주버님이에요. 어떤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제가 뒤에서 찍었다고요. 설마 이게 내 남편이라고? 맞네. 이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저도 믿겨지지 않아서 모텔 앞에서 기다려봤는데 다음 영상을 또 찍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동서가 다음 영상을 틀어주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애기야, 오늘 죽여줬지? 응, 오빠. 역시 오빠는 다른 남자랑 달라. 아프리카에 봉사활동 다닌다더니 거기서 기술이랑 사이즈 업을 하고 온 거야? 내가 사이즈가 좀 특별하긴 하지. 그리고 기술도 좋고 아프리카에서 봉사 나온 여자들이랑 여러 번 굴렀더니 이렇게 되었나? 현지인들하고도 잠자리를 했었지. 내가 의사라고 하면서 꼬시면 거의 다 넘어온다니까. 걔네들은 마인드가 달라. 여자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른다고. 사실 내가 그 맛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야. 저지.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기술과 사이즈가 있으니 좋긴 좋다. 그런데 오빠 마누라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만난 사이라고 하지 않았어? 걔는 내가 꼬시는데 제일 안 넘어왔어. 그래서 한번 잡아뜨리려고 구슬리고 구슬렸다고. 결국 넘어오긴 했지. 내 마누라가 조신함이 있어서 결혼한 거야. 나 같은 놈이 덤벼들면 지조를 지킬 여자거든. 야, 오빠 진짜 대단하다. 본인은 지저분하게 놀았으면서 마누라는 깨끗한 사람을 선택한 거야? 내가 오빠 마누라한테 일러버릴까? 일러도 안 믿을걸? 내 마누라는 내가 천사 같은 남자인 줄 안다니까. 하긴 내 남편도 내가 조신하고 보수적인 줄 알지. 근데 알고 보면 존나게 노는 날티나는 년인데 말이야. 그럼 우리 공통점이 있네. 멍청하고 어리숙한 걸 배우자로 두고 뒤에서 존나게 놀잖아. 아무튼 오늘 자기랑 즐거웠어. 우리 모레도 만날까?
내일은 안 돼? 부산에서 나 만나려고 여자 하나가 오거든. 오랜만에 사투리 쓰는 년이랑 굴러봐야지. 재수없어. 그래, 내일은 부산년이랑 놀아라. 나도 내일은 연하남이나 불러야겠다. 두 년놈의 영상을 본 저는 경악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고요. 남편이 그동안 봉사활동 하러 간 이유가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쾌락 때문이라고 하니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고 증오스러웠습니다. 제 눈이 발에 달렸는지 왜 이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하며 자책을 심하게 했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봤는데 아무래도 비밀로 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니야, 동서. 잘 보여줬어. 내 남편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처음 알았다고. 나 그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형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여준 것만으로도 매우 큰 힘이 됐어, 동서. 나 그만 가볼게. 그 동영상 나한테도 보내줘. 저는 카페에서 일어나 길을 걷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집에 가는 길에 2번이나 넘어졌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바로 그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아니, 이건... 왜? 등신 같은 마누라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놀랐나? 여보, 이건 그냥 놀이 같은 거야. 취미활동. 뭐 그런 거라고. 난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해서 여러 여자랑 잠자리를 갖는 거야. 동영상 속 대화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냥 엔조이일 뿐이라고. 사랑 없는 잠자리야. 이 더러운 자식. 그걸 말이라고 하니? 사랑 없이 바람 피웠다고 하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 됐다. 긴 말 필요 없고 이혼해. 당신이 유책 배우자니까 변호사한테 얼마를 받아야 합리적인지 물어보고 연락할게. 물론 위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기 싫으면 소송으로 가서 붙자. 뭐, 이혼? 여보,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이혼이라니. 그러지 말고 당신도 취미활동으로 여러 남자랑 잠을 잡아. 재밌어. 난 다 이해해줄 수 있다고. 뭐가 어째? 이런 미친 자식을 봤나? 당장 나가. 꺼지라고. 진짜 꼭 이래야겠어? 이 또라이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런 경우에 이혼 안 당할 놈이 있는지 물어보라고.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을 쫓아냈고 이혼 변호사에게 찾아가 위자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과 오래 살지 않았지만 분명 큰 잘못을 했으니 남편 재산의 30%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돈을 못 벌거나 궁한 건 아니었지만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으니 변호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겠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거 못난 년. 남편 간수 못해서 바람 좀 피웠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에이, 못난 년아.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잠자리를 했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놀아나겠냐. 네 서방을 어떻게 더 즐겁게 해줄지 연구를 해야 할 판국에 이혼장을 들이밀어, 이 못난 년? 지금 하시는 말씀 정말 재밌네요. 그이가 바람 안 나게 만족을 시켜줘라? 어머님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손절당하고도 희한한 생각만 하시고 있는 겁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헛소리만 하시니까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더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걸 말이에요. 인연이 의사라고 오냐오냐 했더니 또 기어오르네. 너 오늘 내 손에 혼 좀 나볼 테냐? 이혼할 마음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저랑 붙고 싶으면 먼저 선빵 날려보세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 봐라. 둘째보다 더한 년이었네.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제 옆통수를 날리자 머리카락이 쏠리며 제 눈앞을 가렸습니다. 이에 저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 얼굴을 확인하고 주먹으로 어퍼컷을 날렸어요. 이
무식한 할망구, 당신도 똑같이 맞아봐. 너 지금 날 친 거냐? 쳤다 어쩔래? 이제 시작인데 벌써 그렇게 쓰러지면 되겠어요? 오냐 좋다. 내가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오늘 너를 조져버리고 막힌 속을 좀 뚫어야겠다.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집안에 저희 둘밖에 없어서 말리는 사람 없이 피 터지게 싸웠답니다. 가까스로 제가 시모를 바닥에 눕히면서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엄마라는 인간이 이 모양이니 자식이 그 모양이지. 발정난 짐승 반납할 테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아. 난 이혼하고 끝낼 거니까. 그래, 이혼해라. 내 아들은 아주 잘나서 새 장가는 쉽게 갈 거다. 나 같은 멍청한 여자가 많긴 하지만 네 아들에 대해 내가 떠벌리고 다닐 거야. 막장 인생사는 쓰레기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내뱉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편과 이혼하고 조금 멀리 있는 도시에 이사를 했답니다. 대학병원에 취직해 똑같이 산부인과 의사로 지냈죠. 시댁과 연락이 끊기면서 동서와도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 저는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만나봤자 시댁 식구들 이야기만 할 것 같아 아예 피해버렸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동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이 났다고 해서 서둘러 가봤더니 시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신호등을 건너는데 4톤 트럭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다네요. 병원에 갔더니 동서는 오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하고 있더군요. 이 귀신 같은 년아! 네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내가 데리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죄송해요. 그이가 세상을 떠난 건 모두 제 탓이에요. 그렇지. 너 때문이지. 그래, 오늘 니년의 제삿날이다. 시어머니가 쉼없이 동서를 패대기치고 있었고 이혼한 전 남편은 구경만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갈라놨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방님이 그렇게 된 건 트럭기사 잘못이지 동서 잘못이 아니잖아요? 뭐야 너는? 네가 여길 왜 와? 우리랑 남남인 니년이 여길 뭐하러 찾아왔어? 네가 오면 내가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아니요. 서방님은 어머님과 저 인간이랑 다르니까 온 거예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와봐야죠. 동서, 일어나. 자네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장례치를 준비해야지. 형님, 저 어떡해요? 이제 그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인데 유일한 가족이었다고요. 알아. 하지만 일은 벌어졌고 서방님은 이제 없어. 저승 가는 길이라도 편히 가게 해줘야지. 어서 힘내서 일어나. 저는 시모자를 신경 쓰지 않고 동서의 손을 잡아주고 장례식장으로 끌어주었습니다. 오열하는 동서 옆에서 저도 눈시울을 붉히며 시동생의 명복을 빌어주고 또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심란해져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 다시 해외로 봉사활동을 나갔답니다. 이혼의 아픔도 시동생에 대한 생각도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을 닦으려고 아프리카의 빈민촌을 찾아갔답니다.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과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세월은 10년이나 흘렀고 저의 인생은 아프리카의 일부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봉사활동하러 온 다른 단체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다 뵙네요. 우리 10년 만이죠. 우리는 정말 인연인가 봐요. 동서, 어떻게 이 머나먼 곳까지 온 거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이가 세상 떠나고 혼자 암울하게 지내다가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저를 아프게 했거든요. 이사 가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저를 잡아먹을 듯 괴롭혔어요. 그 생활에 질려버려서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봉사활동을 나온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가워요, 형님. 그런데 여기 빈민초는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이네요. 형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세요. 자랑스럽고 존경해요. 존경은 무슨. 사실 나는 내 마음의 때를 벗기려고 온 거야. 여기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내 행복을 찾으러 온 거라고.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속물인 셈이지. 아니에요. 형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는 제가 잘 알아요. 한국에서도 봉사활동을 쉬지 않고 하셨잖아요. 전생의 나이팅게일이 아닐까 싶다니까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야. 난 의사고. 아무튼 과찬해줘서 고마워. 동선의 팀과 저희 팀은 일주일 동안 같은 곳에서 봉사를 했고 이후에는 각자 갈 곳으로 가게 되면서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병원에 취직해서 전문의로 일하면서 지냈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응급실 당직을 맡게 되었는데 구급차에 실려온 임산부가 있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동서 맞지? 형님,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애기가 나오려나 봐요. 알았어. 얼른 분만실로 가자. 내가 받아줄게. 동서와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나 봅니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재회한 장소가 응급실이라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서가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애부터 받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자, 심호흡하고 길게 숨을 들이마셔. 자, 이제 소리 지르면서 배에 힘줘. 조금 더. 이제 애기 얼굴이 나오려고 해.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 지르면서 힘. 됐어, 나왔어. 나왔어. 그런데 동서가 낳은 아이는 아프리카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대충은 이해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하고 돌아왔으니 거기서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간호사들까지 놀랐어요. 나중에는 병원에 소문이 쫙 퍼졌답니다. 형님, 우리 애기 보여주세요. 그래. 아주 예쁜 아들이야. 자기 아빠랑 똑 닮았네. 아이고, 내 아들. 동서, 아프리카 봉사활동 나가서 만난 남자랑. 네? 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전 남편이 하고 다녔던 짓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 여자들이랑 놀아난 걸 자랑스럽게 말하던 장면이 떠올라서 동서가 좋게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럼 나는 그만 나가볼게. 형님, 지금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 아프리카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곧 한국에 올 거예요. 뭐? 한국에 온다고? 그럼 결혼이라도 하려고? 형님, 아프리카에서 결혼시켰어요. 저 이 아이는 실수로 생긴 아이가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괜히 이상한 생각해서 미안해. 그럼 애기 아빠는 언제 오는데? 동서의 남편은 현재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아프리카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 병원 전체에 소문이 나고 다른 대학병원들까지 소문이 퍼졌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가 알았는지 해코지하려고 동서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의 부탁대로 공원에서 동서의 새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답니다. 이윽고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쌍욕을 하고 있더군요. 이 걸레 같은 것. 내 아들 잡아먹고 아프리카 애를 낳아. 왜 한국 남자로 만족이 안 돼서 거기까지 갔냐?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 일을 잃고 봉사활동 나갔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그이와 비슷한 남자였고 서로 첫눈에 반해서 재혼한 거라고요. 어머님한테 이런 걸레 취급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수씨가 나랑 비슷하네. 거기서 몇 놈이나 만났어요? 걔네들이랑 하고 나니까 한국 놈이랑 못하겠죠? 하여튼 우리나라 여자들은 존나게 밝힌다니까. 그 순간 제가 기침을 하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서, 자네 남편 모셔왔어. 뭐야 저년은. 넌 왜 이렇게 우리랑 계속 마주치는 거냐? 제발 니년 면상 좀 그만 보고 살자. 저도 그러고 싶네요. 저 인간 면상 보니까 속이 뒤집히려고 하네요.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딱 봐도 사이즈가 남다르게 생겼네. 앙골라? 인사해도 되겠구라. 앙골라, 보다 사이드라 마이 마누라와 아가 보러 왔다라. 애기 보여달라네요. 저 못생긴 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야? 야, 아프리카 가난뱅이가 뭔 돈으로 한국으로 온 거야? 라브라, 내 얼굴은 가부터 잘생긴 보니다구라. 가난뱅이가 아니구라. 공구리 부자골라. 이분 외모는 아프리카에서 잘생긴 편이라네요. 그리고 가난뱅이가 아니라 공구리, 그러니까 시멘트 부자랍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다는데. 라브라, 너 통장 잔고 얼마나 구라? 장구라, 한국 돈으로 3천억 있구라. 들으셨죠? 시멘트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고 3천억 자산가랍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부자 서열 10위 안에 드는 분입니다. 뭐 어째? 3천억? 이런 님이 내 아들 잡아먹고 돈 많은 아프리카인을 만나? 너 이러고도 사람이냐? 양심이 있으면 우리한테 합의금 내놔. 저 우라지게 돈 많은 놈한테 돈 달라고 그래. 제가 미쳤어요. 어머님 같은 분한테 돈을 주게. 호석 씨가 세상 떠났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셨죠? 또 시집살이 할 때는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여기 와서 난리 부려봤자 얻어가는 건 없으니 그냥 좀 조용히 사라져 주세요. 이 걸레 같은 게! 야 싸가지, 저 아프리카인을 끌고 와봐. 우리가 입은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 2년이 내 아들 저생으로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재혼하고 애까지 낳았으니 제대로 빡쳤다고 전해. 좋아요. 타르쿠타, 머니 달라. 재원 베이비, 순풍 와타라 돈 달라. 뭐니? 왔다 뻑. 장굴라 와이프 옆에 떨어져 달라. 나 매니 무서운 매니라투. 어머님,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꺼지라는데요. 이 공구리로 먹고 사는 새까만 시키가 어디서 어른 말을 끌어먹어? 야, 호시가, 인연을 데려가려면 돈 달라고 그래. 엄마, 일이 잘못된 것 같아. 저 아프리카인 뒤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많아. 러블라, 에브리컴은 너 작것을 모보마리로 되줘라 못다. 동서의 새 남편이 경호원들을 불러 두 모자를 혼내주게 하더군요. 동서가 그동안 당한 걸 다 설명해주며 못된 사람들이라고 알렸더니 흥분해서 흠씬 두들겨 줬답니다. 결국 시모자는 쥐어뜯긴 몰골로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동서와 아프리카인 남편은 아기를 보며 축복했고 다정한 눈빛을 주고받았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남편에게 귓속말로 뭐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같이 가볼 데가 있다며 아프리카 남편과 어디론가 향했어요. 여긴 내 전 남편이 일하는 병원인데? 라부타, 여기 왜 왔나 보라? 러부터, 짐이 있는 거 보여줬다. 따라온다. 그는 앞장서서 병원장 문을 획 열었습니다. 그러자 병원장님이 벌떡 일어나 인사하더군요. 이게 누구야? 나의 프렌드 휘셀, 자네 맞지? 원저가, 아이 방가루, 네가 보고 싶어 찾아와 보았다. 그래 잘 왔어.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 내 마누라요, 언니다 보았다. 그래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대충 왜 여길 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동서의 남편 휘셀이 제가 못다한 복수를 해주려고 온 거였어요. 휘셀이 여러 말을 하며 제 전남편의 문제를 설명했더니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기 의사 선생님이라고 했죠. 휘셀이 말하길 우리 병원의 김호식 선생이 봉사활동 나가서 물러나게 다녔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거기 봉사활동하는 여자들을 건드리는 건 물론이고 현지인까지 건드렸어요. 발정난 개자식입니다. 이거 기사로 쓰면 폭풍이 세겠는데요. 제가 김호식을 지금 이 순간 해고하고 기자들을 불러 더러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의료 봉사를 가서 의사로 빌미로 여자랑 그 짓을 같은 의사로서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것들은 싹둑 잘라버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10년이 지난 일인데다 아프리카에서 있던 일이라 이 법으로 처벌하긴 어려울진 몰라도 도덕과 윤리로 문제 삼아서 끝장낼 순 있어요. 그리고 김 선생이 매년 해외로 봉사를 나가니 그쪽도 털어볼 겁니다. 어쨌든 김호식 이 의사는 다른 병원에도 취직 못하게 막아버릴 것이고 개인 병원을 차려도 꼬리표를 붙게 해주겠습니다. 의사협회에 공고 내라고 할게요. 그렇게까지요? 아주 의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가요? 이봐요 선생님. 전 웬만하면 의사들의 사생활을 눈 감아주는데 나의 친구 휘셀의 부탁이라 들어주는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와드려요 아니면 말아요. 제가 잠시 동정심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복수에 동참해 주세요. 그 자식 옷 벗게 만들고 추악한 짓들을 밝혀주세요. 아프리카 현지인들 찾아가서 인터뷰하면 여자들이 당한 걸 말해줄 겁니다. 그러자 원장은 바로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봉사자들이 현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전 남편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억지로 허락하고 말았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치료를 못 받으니 눈을 감고 참았다고 했죠. 결국 전 남편은 병원에서 잘리다 못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말았어요. 또 병원에서 소송을 거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합의금을 물어야 했답니다. 하루아침에 그지꼴이 된 거죠. 그이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때마침 동서와 동서 남편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이 여긴 웬일로?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 아들 인생 앞길을 그렇게 막아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여기 휘센인지 있지? 우리랑 대화 좀 하게 해다오. 들어오세요. 휘셀이랑 동서랑 다 있으니까. 두 모자는 휘셀에게 의사생활 못하게 한 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따라 국가, 우리 아프리카 여자들 건드린 개새부터 용서 못하. 아니 그건 서로 좋아서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병 고쳐준다 하면서 꼬신 거 다 안타. 네 놈의 인생은 이제 조집이 불었다. 남편이 애원하는데도 휘셀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시모자가 다급하게 무릎을 꿇더군요.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널 부려먹고 내 아들 떠났을 때 네 탓을 하고 함부로 대한 거 사과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앞길을 막지 말아달라고 해줘.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못해요. 그러게 내가 출산했을 때 따지러 오지 마셨어야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왜 큰일이 나게 만들었어요?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노인네가 무례하게 행동한 거라 생각하고 한 번만 기회를 주렴. 네 서방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의사협회에 말 좀 잘해달라고 해. 돈 많으니까 건물 하나 지어주고 내 아들 구해주면 되잖아.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으셔서 그런 말을 하시네요. 아니요, 싫습니다. 저는 어머님도 싫고 내 형님을 두고 더러운 짓을 일삼은 아주버님도 용서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으며 살아보세요.
지수씨, 그러지 말고 부탁 좀 합시다. 저 진짜 의사 인생 접어야 할 판이라고요. 아니, 벌써 접혀버렸어요. 블랙리스트로 떠서 아무도 절 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게 왜 더럽게 살고 우리 형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까?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그만들 꺼지세요. 동서가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말했더니 두 모자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더군요. 하! 끝까지 안 되겠다니. 어쩔 수 없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요단강 건너보자. 내 아들 인생이 끝장났는데 더 살아서 뭐 하겠어?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에 불을 켜더니 맹수가 되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가 2대 1로 붙었는데 잃을 게 없는 노인의 힘이 어찌나 세던지 저희 둘이 나가 떨어졌답니다. 전 남편 역시 의사 자격을 잃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니 보통 화난 게 아니었어요. 이 아프리카 자식아, 그것만 크면 다야? 한국인은 너희보다 맵고 강하다고. 오늘 내가 네 놈을 처단하고 말겠어. 나부터 너 거시기 이지 베리 스몰 하타 빠서. 휘셀은 태권도를 배웠는지 뒤둘려차기로 전 남편의 면상을 박살내더군요. 그리고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들어찢기, 2단 옆차기로 전 남편을 샌드백처럼 흠씬 두들겨 줬답니다. 그이는 실컷 얻어 터지다가 기절해서 고꾸라졌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저와 동서는 계속 붙어봤는데 힘에서 밀렸답니다. 동서,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아, 있죠. 아프리카 숲의 가장 무서운 동물이 뭔지 아시죠? 호랑이? 사자? 아니다, 코끼리? 아니에요. 바로 기린입니다. 기린의 뒷발차기는 쇠도 부러뜨린다고요. 기린이? 금시초문인데. 그래서 기린을 데려오자는 말은 아니잖아. 뭘 어쩌자고? 우리 인체에도 뒤꿈치가 강하다는 거죠. 뒷발차기로 같이 공격해봐요. 크로스! 좋아, 해보지. 저 성난 시어머니 한 방에 무너뜨리자고. 저희 둘은 시어머니를 등지고 뒷발차기를 크로스해서 날렸습니다. 광대와 턱주가리에 적중했고 바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불하다. 내가 오늘 이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되지려고 했는데. 엄마, 너도 아파 죽겠어. 저 시멘트 공구리 부자놈은 받쳐먹고 태권도만 했나봐. 일단 나가자.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는 받아줄지도 몰라. 이 화상아,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둘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네 놈은 아무것도 못하는 잉여가 돼서 이 애미 속을 썩이는 거야. 그래서 아랫도리를 잘 간수했어야지. 엄마,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양식도 먹고 특식도 먹고 그러는 거지. 아무튼 그만 나가자. 두 모자가 나가려는 순간 휘셀의 호출에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고봐, 갈라. 네 모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 있다빠. 살려주세요, 휘셀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갈 테니 봐주세요. 그러봐, 석고대제 아봐봐. 그 말에 시모자는 무릎을 꿇고 저와 동서에게 석고대죄를 하더군요. 울며 불며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빌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모자에게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일러주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해결되자 동서와 휘셀이 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또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살기로 했답니다. 휘셀이 큰 병원을 짓고 있다며 저에게 산부인과에서 일해달라고 하더군요. 병원장 자리도 주겠다면서 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그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소식을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이상하게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의사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신통치가 않아서 때려치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고시텔에서 기거하고 있다네요. 못된 짓을 했으니 천벌을 받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의 한 도시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주말에는 빈민촌을 다니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동서와 휘셀도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업하는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봉사도 잘하는 데다 기부까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진정한 짝을 만나게 된 거죠. 앞으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 할 일을 다하며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